안녕하세요. 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법소리 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실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협박죄란 무엇인가? 먼저 형법 제283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에게 이런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거나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해악을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미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해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표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비에서 발생하는 죽여버린다라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힘들고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하게 됩니다. 판례에 대한 해석의 한해를 살펴보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유형은 모욕죄 등 형법상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공연성 등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부 문자 카카오톡도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협박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문자에 대한 카톡 등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됩니다. 협박은 말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문자, 카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한 협박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해를 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문장이 있을 것,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 해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표현인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3부 실제 판례로 보는 협박죄 성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협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어디 사는지 다 안다.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협박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 죽여버릴 거야. 네 가족도 다칠 수 있어. 라는 말을 문자로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협박, 그리고 가족까지 위협한 점을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경우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끼리 장난삼아 야, 너 진짜 죽는다 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가, 문장의 맥락과 구체성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부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일회성 경미한 협박은 벌금형이 많습니다.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반복적인 협박, 특히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거나 가족을 언급하거나 밤 늦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 메시지에 칼 사진이나 흉기 관련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포심이 크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자에서 협박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쉽게 위협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시비 문제의 경우는 싸움에서 흔히 하는 욕을 한 것으로 모두 협박죄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은 있지만 살펴본 대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그리고 반복적인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사채의 경우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를 계속 받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들이 있는 경우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악의 고지는 사람이 있는 상황 이외 전화나 문자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으며 문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실행 가능성이 높은 유형과 반복성이 있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 반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조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감정 표현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그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소리T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법률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